자,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보실 건데 이제껏 시장은 반도체와 AI 같이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유동성이 들어오면 가장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가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난린데 대체 어떻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오느냐, 그거부터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이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연말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녹십자랑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분석까지 깔끔하게 다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먼저 8월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로키 대응하겠다, 군사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 전쟁을 난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세계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이란 전쟁이 소강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지금 그러고 있죠. 사람들이 이란 전쟁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제유가는 서서히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과 소비 지표는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서 점점 둔화가 되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8월 말 여름 휴가철까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9월 달부터는 단기 일자리가 당장에 급감을 합니다. 당연히 고용과 소비 지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겠죠. 게다가 최근까지 발표됐던 7월 달 CPI, PPI부터 시작해서 물가 지표는 계속 6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즉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금리 충격을 막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바이백을 선언을 했죠. 이게 당장 뭐 국채금리를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 장치로서 작용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재무부가 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구나, 이 의지를 시장이 전달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지금 금리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 외쳐오던 게 바로 뭐예요? 약달러, 저금리, 에너지 가격 하락, 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보면은 전쟁이 소강 상태로 진입하면서 유가 하락을 유발을 하고 경기 침체 또한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완성이 되면서 결국 미국은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 미국은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짜고 있다. 유동성 장세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가 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먼저 다 인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차트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가에 모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연말에 단기 스윙으로 가져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요렇게 분류를 해서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 차트 분석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 전에 셀트리온, 녹십자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제약 바이오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이제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특히 이렇게 의견 드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타점 잡기 또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이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까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 녹십자부터 이제 볼게요. 이게 저가에 매집 가능한 저평가된 대학 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구간에 코스피가 이제 6월 25일 모유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반강제로 끌려서 내려왔잖아. 그때 제약바이오주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한 1월 달부터 먼저 내려왔단 말이야. 그때 훨씬 더 먼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코스피가 밀릴 때 얘가 녹십자가 보면은 전저점 이탈을 안 해줬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 보이는 중간에 검정색 장기평선 224일선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이탈했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다시 21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 반등해주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는 지금 이제 녹십자 같은 애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 224일 장기평선까지 나오는 이 슈팅을 먹으러 들어가는 단기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지 다른 거는 뭐 크게 의미 없다. 대신 얘가 여기서 눌림목이라도 만들어주고 혹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장기평선을 돌파해버린다면 어차피 직전에 나왔던 이 중간 매물대 근처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장기평선 위에서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이런 식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때부터 움직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훨씬 더 높은 역회된 숄더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자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뭐 이제 저가 매집을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파동이 1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평선을 넘어가면서 3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눌림목 만들어주다가 연말에 이렇게 출발을 해줄 건데 결국은 파동을 3개 만들어주면서 박스권을 크게 그려주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줄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해봐야 중간에 있는 매물대라 해봐야 27만 6천 원, 뭐 31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가 자체를 뭐 10만 원 초반에 맞춰도 되고 나는 좀 높게 샀는데요. 나는 한 15만 원, 16만 원인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2배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평가 제약 바이오주다. 사실상 코로나 때처럼 앞에서 제가 시황 분석해드릴 때 뭐였어요?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그로 인한 금리 인하로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랑 사실상 거의 조건은 비슷하거든. 그래서 지금 좀 보수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잡으니까 직전 매물대 상단이랑 중단 요 이제 이 정도로 설정을 하는 거지. 사실 얘가 여기서 저항을 잠깐 받겠지만은 이때부터 어때요? 눌림목 만들어주고 추가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저금리거든. 그 저금리를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저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이 제약 바이오주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하실 거면 이런 저가 혹은 저평가의 이제 이 위치에 있는 녹십자 같은 종목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볼게요. 이거는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죠. 사실상 지금부터 뭐 한 단기 스윙으로 2개월, 3개월 정도를 봤을 때 정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급등이다. 좀 급등 단기 스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 자체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다 나왔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차트가 죽었다면 이대로 그냥 내려가야 돼. 어디까지? 태초모알바지.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서 지지반등 나올 때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반등했다가 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진짜 태초모알 나올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덩배잖아. 그죠? 헤드앤숄더가 나왔으니까 죽은 차트 같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 어깨에서 추세 반전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추세 하반이 들려버립니다. 그리고 추세 상단까지 이전 고점보다 높아져 상승 채널이 이미 형성이 됐죠. 그 말은 즉슨 뭐다? 오른쪽 어깨 다음에 요 오른쪽 어깨에서 날개가 나올 수 있는 전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 줄 수 있는 요런 차트가 연말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게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이 반등하기 직전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평선까지 먹을 구간이 나왔고 장기평선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 그래도 어차피 요 직전 매물대 근처에서 저항받고 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눌림목 자체가 이 중간 부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장기평선까지 내려가 버리거나 혹은 지금처럼 21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어찌됐건 전체적인 눌림목 자체는 이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이 다 형성되고 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가면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이렇게 해주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도 이제 왼쪽 어깨 근처까지 26만 9천 원이라던가 뭐 28만 뭐 5천 원이라던가 요 정도까지 시세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5, 한 5% 정도까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실 장기 투자해도 돼요. 왜냐면 신고가 갱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거든. 왜? 이제 헤드앤숄더 내주고 오른쪽 어깨에서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대로 추세 반전 나오면서 연말에 이 정도면 신고가 갱신까지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수익률도 뭐 2배, 3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40%, 50%까지 욕심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것 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때문에 증시가 무너질 때요. 얘도 어떻게 됐어요? 추세 하단을 유지를 해주죠. 그러면서 어때? 장기평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지금 최근에 장기평선을 다시 돌파해줬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간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요 이제 빨간색 구름대 근처에서 또 이렇게 지지반등 나오면서 결국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숄더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다시 중간에 보이는 검정색선 224일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이제 중간 매물대 머리를 박는단 말이야. 다시 장기평선 근처로 내려오겠죠. 이 사이에서 마지막 눌림목 형성해주고 그대로 연말에 이제 유동성 기대감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이 나와줬으면 차트가 지금 추세가 이렇잖아요. 그죠? 심지어 중간에 추세를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그대로 올려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은 어때요? 상승 각도가 제일 가팔라지겠죠. 이런 상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그래도 뭐 한 150만 원 혹은 155만 원 요 수준으로 맞춰 두신다면 요 사이 공간에다가 맞춰 두신다면 연말에 이제 200만 원 넘어갈 때 다시 200만 원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때 그때 이제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캔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서 9월달, 10월달까지는 잠깐 눌림목 만들어주는 구간이야. 여기서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연말부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상승 각도가 더 가팔라질 거라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어때요? 상승 각도가 이제는 이렇게 더 가팔라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만약에 얘가 무너질 것 같으면 이거를 상승 1파, 2파, 3파도 3파동 봤었네? 여기서 이미 코스피가 무너질 때 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고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요 안에서 형성되고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하셔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영상 듣는다고 고생하셨어요. 셀트리온, 녹십자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제약 바이오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이제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특히 이렇게 의견 드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타점 잡기 또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이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까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시초가, 돈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 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